얼마도? 4시 반. 4시 반이 4시가 아니고? 4시 반. 7시까지 뭐하지? 3시간이죠. 뭐야 하지? 공부해. 나는 공부하려 했지. 저 뒤에 쪼르륵 앉아가지고 공부해. 여기 도망가지 말고. 밥은 먹어야 무슨 거야? 밥을 한 2-3시간씩 먹고 오라고? 아예 지켰죠. 빨리 하고 빨리 가는 거야. 맞아? 진짜요? 클리닉 대용으로 하라고. 뒤에 쪼르륵 남아갖고 그냥 공부하고 가. 언제까지요? 4시 그러니까 언제부터? 4시 반부터 7시 반? 아 바로. 진짜 밥은 먹으면 진짜 밥안 밥 먹으면 밥 먹은 만큼 시간은 늘어나는 걸로. 밥은 먹어야 되니까 어때? 빨리 집 가서 바로 해야지. 결과가 똑같으면은 아니 그냥 왜 태우시겠다고? 왜 태우시겠다고? 앞에 들어있는 여기 부분은 그냥 기존에 있는 문제지에서 내용적으로 몇 개를 따온 거야. 여기 안에 여기 들어있는 이제 예제 문제들을 못 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도 되지? 응?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모든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여기 앞에 예제에 나와 있는 거고, 요것들을 풀어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겠죠? 이제 바로 빨간 데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 이거지. 친구들 말을 해. 오랜만에 나와서 지금 정신이 혼미한 거야? 바로 빨간 데 들어가도 되지 않냐 이거야. 근데 이제 빨간 데에는 내가 타입하기 귀찮아갖고 앞에 있는 내용은 제목만 나왔어. 앞에 들어있는 내용은 중복해서 쓸 필요 없잖아. 그렇지 않아? 우리 교통 이제 과정에서 배웠던 것들은 컨트롤 C 컨트롤 V 그냥 아니 다 타이핑해서 내가 이거 그러니까 전에 앞에 타이핑한 거. 앞에 건 타이핑 할 수 없는 아 앞에 건 타이핑 할 수 없는 놈들이었기 때문에 구글 렌즈를 사용하시고. 시끄러워. 어쨌든 간에 그래서 대가리만 달아왔다고. 그쪽 빨간 쪽에서는. 그러니까 앞에서 중복되는 내용들은 대가리만 있는 거니까 그 대가리를 봤을 때 내가 잘 몰라요. 그런 말을 하라는 거지. 알았죠? 그래서 일단 여기 6쪽을 보면은 수직선에서 그러니까 평면 좌표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쫙 모아놓은 건데 뒤쪽에 이제 평행 그 대칭 이동 쪽에서 고용의 이동 쪽에서 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어. 거리에 대한 것들. 대칭 이동을 해야지만 해결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뒤에 또 나오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평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 놈이면 일단은 두 점 사이 거리는 뭐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 좌표 지금 수직선이야. 어딘가에 A가 있고 어딘가에 B가 있어. 여기 좌표를 A라고 하고 여기 좌표를 B라고 할 건데 이 수직선 상에 어떤 점 X가 있는 거지. 그치? 평행 대칭 이동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요 놈은 PA하고 PB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이 돼야지. 이게 두 점 사이 거리니까 수직선 상에서. 맞죠? 맞잖아. 친구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아니 여기에서 A에서 B까지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 당연히 A 빼기 B인 거 아니야?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재영아 정신 차려. 네. 응? 알아듣고 있는 거지? 당연히 이거잖아. 3개 나오든 4개 나오든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때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지. 그지? 요거를 구할 때에 지금은 x가 그 절대값이 2개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지. a가 더 큰지 b가 더 큰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여기 2개를 정할 수 없지만 지금처럼 a가 더 작다는 걸 알 수 있다면 여기가 지금 x가 a일 때고 여기가 지금 x가 b일 때여가지고 최소값은 이건 항상 x축가 평행하게 나온다는 사실을 모르지 해야 되겠네. 개수가 같을 때만. 그러니까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뭐 ax 쉬운 걸로 얘기할게. 쉬운 것만 ax 빼기 n1 a의 x 빼기 n2 a의 x 빼기 n3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러니까 절대값이 지금 m개 있는 거지, m개. 요 m이라는 놈이 지금 쉬운 놈을 얘기하는 거야. 고등 과정에서 쉽게 물어볼 수 있는. 쉽다라는 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전부 다 1차식. 전부 다 1차식이고 그 앞에 개수들이 다 똑같을 때. 이 놈이 만약에 a라는 애가 양수면 얘는 내려오기 시작해가지고 뭔가 변화를 겪고 올라가는 형태가 돼. 반대로 a가 음수가 되면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변화를 겪고 내려가는 형태로 그려진다. 요 절대값들의 개수만큼 이 직선들이 꺾이지 마. 막 꺾여. 아까 내가 대충 이렇게 바꾸는 모양을 그렸잖아. 절대값의 개수만큼 꺾인다고. 근데 지금처럼 a가 같으면 개수가 같으면 대부분 대칭, 그러니까 대칭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지만 모양새가 좀 대칭처럼 보여. 모양새가. 요 간격 때문에 요거 만약에 이게 1이고 2이고 3이고 숫자로 이게 1, 2, 3, 4여가지고 간격이 일식으로 딱 이쁘게 돼 있다면 완전 대칭이 되는 거고 완전 대칭형이 되는 거고 중간에 막 간격이 2가 되고 막 1.5가 되고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모양새는 대칭처럼 보이지만 양쪽이 모양새 대칭처럼 보이지만 약간 좀 틀어져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겠지. 어쨌든 요놈들이 만약에 요 절대값의 개수 m값이 홀수계라면 얘는 요 지금 0되게 만들어주는 x m개의 x값들 그놈들의 크기가 한가운데 있는 놈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중앙값에 해당되는 놈에서 날카롭게 나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서가 최소가 되는 거야. 반대로 이놈이라면 거기가 최대가 되겠지. 제일 위로 튀어나와 있을 테니까. m값이 짝수라면 중앙값이 두 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중앙값이라는 게 이제 그 둘의 평균을 말해야 되는 거지만 그냥 그 두 놈을 중앙값이라고 얘기하자고 그냥 편의상 그 한가운데 있는 두 놈인 거야. 짝수개니까 한가운데 두 개 있을 거 아니야. 그 두 놈에서 두 놈은 이런 식으로 막 꺾이는데 그 두 놈에서 평행선이 되어갖고 나온다고 이렇게.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두 놈, 이 놈은 항상 x축과 평행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을 집어넣든 최소가 되거나 뒤집혀 있다면 최대가 된다는 거지. 항상. 얘는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미적분이라는 걸 할 거 아니에요. 그 미적분에서는 요 놈은 이미 이걸 그릴 줄 알고 언제가 최소나 최대다라는 것도 알고 있다는 전제로 문제가 나와. 좀 나쁜 거지. 그러니까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이 좀 있어. 다항식 같은 경우도 3차식까지밖에 안 배워 우리. 솔직히 3차식까지만 공식을 배우잖아. 근데 미적분이라는 책, 그러니까 뭐 옛날 책으로 수투라고 말하는 책에서 슬그머니 n제곱 빼기 n제곱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좀 약간 나쁜 놈들이야. 약간 나쁜 놈들. 앞에 거 책 만든 사람과 뒤쪽 거 만든 사람이 다른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은 그래프 그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수직선에서 최소값을 물어본다면 절대값을 갖고 있는 형태로 그림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5였다고 할게. 가격이 똑같네. 여기를 4라고 할게. 여기를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C라고 할 거야. 그래갖고 어떤 임의의 점 P가 있는데 P에서 A까지와 P에서 B까지와 P에서 C까지 요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 거야. 그러면 이놈은 x 더하기 1과 x 빼기 2와 x 빼기 4가 되는 거지. 요 마이너스 1과 2와 4의 중앙값이 2잖아. 그지? 2 넣었을 때가 최소가 된다는 거지. 그래프 생각을 해버리면 바로. 알았죠? 이거 시작과 동시에 졸고 있네. 뒤질래? 재영아, 정신 차려. 네.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네. 왜 그래? 혼나고 싶다. 관종이야? 아니요. 왜 그래? 자, 그러니까 뭐 그 얘기가 여기 지금 6쪽에 있는 놈 중에서 밑에 5번에 있는 거지. 네. 아. 5번에 1번, 2번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곱이 돼 있는 경우,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돼 있는 경우는 그냥 그 길이를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좌표 평면으로 가면 루트로 바뀌잖아. 절대값이. 루트로 바뀌어갖고 두 점 사이 거리 형태가 되는 건데 어쨌든 이것들은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그림 같은 센스를 좀 부려가지고 풀 수 있는 그런 놈들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제곱이 돼 있으면 이제 이거는 수식이 되는 거지. 제곱이 돼 있으면 전부 다 풀어져 가지고 뭐 2차 함수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좌표 평면상으로 옮겨갖고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두 점, 뭐 A라는 점이 있고 x1, y1이고 B라는 점이 있고 x2, y2고 C라는 점이 있고 x3, y3 뭐 이런 식으로 점들이 있다고 쳤을 때 임의의 점 P가 있는데 PA와 PB 요거를 묻는 경우하고 PA하고 PB하고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최소를 묻는 경우는 다르잖아. 얘는 분명히 루트 더하기 루트이기 때문에 구할 수 없어. 구해낼 수가 없다고. 다른 방법들을 이용해가지고 구하는 거고, 그림 같은 걸로. 요거는 식이 전개가 되잖아. 그래서 2차 함수가 되는 거지. 그래갖고 요런 경우 이게 최소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P를 찾으라고 할 때도 있고 3개짜리도 있잖아. 4개짜리도 있고 그러거든. 그럴 경우에 이것들은 전부 다 요 P가 2개짜리일 때는 A와 B의 딱 중점일 때야. 3개짜리일 때는 A와 B와 C 그놈의 무게중심이 돼버려. 3분의가 되니까. 4개짜리일 때는 4분의가 되고 5개짜리일 때는 5분의가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맨 마지막 줄. 그래서 3개, 이건 내가 외워버리라고 했던 무게중심이 된다고 했잖아. 3분의니까 4개일 때도 무게중심이에요. 그건 무게중심은 아니지.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 건 둘밖에 없지. 중점과 무게중심. 4개부터는 이제 이름이 없지. 이름이 없는 거지. 그래서 요거 둘만 얘기하는 거고, 주로 물어보는 것도 이거 둘이고. 주로 물어보는 것도.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평면에서가 되면 대칭 이동 같은 걸 한다는 거야. 대칭 이동 같은 걸 해가지고 뭐 PA 더하기 PB가 최소가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P는 분명히 AB 선상에 있지. 아무 말도 없다면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여기 B라는 점이 있고 움직이는 점 P가 있다면 요거 더하기 요거, 그러니까 PA 더하기 PB의 최소값을 구해보라고 한다면 얘는 요 일직선상에 P가 있다면 그때가 최소가 된다라고 말하지. 요거는 말로 설명할 수도 있고 요것만 딸랑 보여줄 수도 있고 요거를 식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 거지. 식으로 보여준다는 말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하고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 요놈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 거야. 어쨌든 루트 더하기 루트이기 때문에 식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라는 거지. 그 말은 이제 이걸 보고 좌표를 찾아내는 거야. 0,0이라는 점과 x, y라는 점과 a, b라는 점 3개가 쓰인 거지. 얘는 이거 둘 사이 거리고 얘는 이거 둘 사이 거리잖아. 그 두 개를 더했을 때의 최소값을 말하는 거니까 원점에서 얘까지 거리가 돼버리는 거지. x랑 y가 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론적인 얘기를 해봤자 좋을 거야. 그냥 누구야? 문제 풀려? 누구냐 니? 추워즘 얘기해. 나 우리 파워. 우리 지금 뭐야 저 찬이도 조용한 것이 좀 돌아내. 보통 저럴 땐 자거든. 좀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면 당연히 우리는 루트 더하기 루트 같은 거는 절대로 식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림으로 푼다거나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제곱 3개가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4번이야. 4번. 여기 있는 거 4번. 두 번째, 3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점이 된다고 했고 3개짜리는 무게중심이 된다는 거야. A, B, C의 무게중심이 된다는 생각을 해버리자는 거지. 그리고 이제 5번에 나와 있는 게 페르마의 점이라는 건데 요거는 내가 솔직히 말해서 근래에 뭐 학교 시험에서 본 적은 없어. 학교 시험에서 본 적은 없고 모의고사에서 각 하나가 특수각이야. 60도나 30도. 각 하나가 특수각이면 요걸 이렇게 회전시킨다는 게 좀 납득이 되거든.
회전을 시키면 90도가 되게 만들 수 있어. 90도가 되게끔 회전을 시켜갖고 일직선을 긋는 건데 요 놈은 페르마 포인트라는 게 뭐냐면 수업 중에도 살짝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ABC라는 삼각형이 있어. 요 안에 있는 한 점이야. P라는 점인데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더했더니 최소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점을 얘기하는 거여가지고 뒤에다가 내가 좀 써왔거든. 여기 바로 7페이지 페르마 점이라고 돼 있는 페르마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요 놈은 첫 번째 그림이 이거를 이제 증명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두 번째 그림이 그래서 요 각들이 똑같이 120도가 됐을 때가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요 세 개를 더했을 때 PA하고 PB하고 PC를 더했을 때가 최소가 되려고 얘를 돌려. 요 놈을 얘를 돌려갖고 요렇게 아이 참 그림 이상하지만 돌렸다고 쳐. 여기 이렇게 돌아간 거야. A 프라임이라고 쳐. 그래갖고 여기서 정삼각형을 만드는 거야. 여기서 이게 정삼각형이 되면서 지금은 꺾어져 있잖아. 요게 일직선이 되게끔 만들 수 있는 형태가 요 세 내각이 아니고 요 세 개의 각이 똑같이 120도가 됐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야. 이게 정삼각형이 돼야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잖아. 여기가 P였으니까 요게 PA고 요것이 요거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이게 PB가 되고 이게 PC가 돼가지고 이게 일직선이 되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그냥 일반적인 삼각형이면 이렇게 돌렸을 때 못 구해. 근데 이쪽 각이 60도면 돌렸을 때 30도만 돌려도 되는 거기 때문에 돌렸을 때 90도가 만들어져가지고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낸다면 그런 형태로 좀 오래된 모의고사야. 모의고사에서 한번 그것도 이제 고1 3월 모의고사. 그러니까 중등 과정으로 풀라는 건데 나는 그걸 어떻게 풀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학교 때 안 배우잖아 이거. 안 배우잖아.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회전시켜가지고 90도를 만들어서 푸는 그런 엄청난 센스를 가진 애들만 풀어라. 그런 건 나는 없죠. 틀리라고 낸 문제라고 나는 생각해. 맞출 수도 없고 맞출 수도 없고. 그래갖고 이거를 좀 나는 처음 문제를 봤을 때는 이거를 흉내낸 건 줄 알았던 문제가 하나 있거든. 조금만 넘기면 기출 문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고천고에서 13번 26쪽에 13번 지금 한번 해봐. 이거 따라한 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니었다는 거야. 13번 이상한데요. 일단 이 털기. 뭐 작년 시험 문제인데 뭐하라고? 13번 26쪽에 13번 뭐야 이거 이상해요. 진짜 이상해. 파볼은 교환해주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안 들어가요. 13번을 작년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당시에 친구들 중에 풀어낸 사람이 한 명도 없대. 틀려버렸어? 잘했죠. 풀어버렸다. 원래 이렇게 꼬기만 했어요. 진짜인데. 파볼은 교환해주지 않아요. 아니 전 부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아니. 교환해주지 않아요. 머리 한번 박박 써봐. 뭐 막. 그러니까 처음에 얼핏 봤을 때는 요건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어. 제가 예. 그러니까 루트 3개를 더해놓은 거기 때문에 절대로 식으로 푸는 게 아니지. 이럴 때는 산술 기하를 사용하는 거. 진짜인데 이런 거 있었는데 3개짜리 한줄기를 하겠다고? 경시에 나왔었어요. 그러면 경시니까 완전히. 어거지로 푸는 거지. 교과 과정 아닌 것도 막 함부로 물어보고 막 그러는. 피타고라스를 한재왕 씨 졸고 있어요. 못 풀어요. 뭘 푸냐고 13번. 머리를 좀 박박 써보라고. 고작 고초음보 따위에서 나왔던 문제야. 소수형 문제, 마지막 문제. 뭐 진짜 할만한데요. 근데 풀어낸 사람이 한 명도 없대.
재영이가 풀어내면 그 청구는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나머지게 먹어야지. 그거 아닌가? 진짜 이거 아닌가? 아직 나오진 않았어. 우리 생각하는 거 따라해. 이거 있고. 일단 루트 안에서 다 완전 제곱식 꼴을 일단 생각해내야지. 나는 두 반에서 다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한쪽 반 친구들은 그 생각을 하면서 생각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선도 못 되는 사람도 있고 지금 2차 함수 그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X와 Y가 3보다 큰지 작은지 아시는 분이 없죠. 모르지 그건. 있는데. 네, 답이 루트가 나올 수 있어요. 루트가 나오지. 그래요. 그럼 잘했어요. 여기서 막혔다.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저 너무 얕보셨어. 난 약보지 않았다. 장문치 6점짜리잖아. 제일 비싼 문제야.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 아니 다 해놓고 왜 못하고 있는 거지? 이해가 안 되네. 이 친구 다 해. 너 예? 너 똑같아. 너무 어려운데. 다 해놓고 나는 못하고 있길래 무슨 산수가 꼬였나. 아니 씨 진짜 내가 그때 수업 중에 얘기했잖아 이거. 할 수 있어요. 아니, 기다려보세요. 너무 조급하십니다. 그림까지 다 그려놓고. 이거 아닌가? 맞아. 근데 그걸 끝까지 해놓고 해결을 그걸 못해요. 어떻게 구하는데? 가로 따로 세로 따로 생각해야지. 씨. 예? 아! 그러네. 가로 최소 세로 최소 구하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그냥 피타고라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알고 있었는데. 연병하네. 예? 아니 그림까지 다 그려놓고 지금 못 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했는데.
똑같은 풀이가 여기 있는데 여기 18쪽 봐봐. 못 풀고 있는 사람들 18쪽 봐봐. 18쪽. 아니요, 저는 제 혼자. 그거 내가 수업 중에 얘기했다고. 많이 이해했어요. 그러니까요. 수업 중에 내가 얘기했던 내용이야. 18쪽. 어디서요? 18쪽 다야. 아, 17쪽 뒤에 쪽부터 출발했겠지. 등산 테크닉이요? 아, 기어 올라가고 기어 올라가니까 어차피 그게 일직선이 된다고 했잖아. 가로 따로 세로 따로 가야 되는데 지금 둘이 짬뽕으로 하려고 하니까 XY가 섞이는 거 아니야. 네. 못하지. 그래요. 어쩐지 어렵더라. 시클. 진짜 할 수 있어요. 다 알려줬는데 뭘 아, 이랬는데도 못 풀고 갔지. 제가 선생님이 이겼으니. 아, 잘했어.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 봐요. 뭔 소리야 이거 김태현이 풀었는데. 그거지. 아니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삼각형 변 길이를 진짜 이겼어요 아무튼 제가. 그러니까 문자가 들어가 있는 놈들은 무조건 절대값을 씌워야지. 그게 아니라요. y랑 x를 섞어서 가로를 하고 세로를 했어요. 제가. 그러면 안 되지. 그, 그러니까 꼬이지. 아, 바보야. 아무튼 이겼습니다. 저의 승리예요. 그럼 6이에요? 6루트 1걸? 가로 6, 세로 6. 자, 봐봐잉. 13번이야. 루트 9 더하기 y제곱 하고 루트 x제곱 y제곱 빼기 6x 빼기 6y 더하기 18하고 그다음에 루트 x제곱 12x 더하기 45. 있네. 일단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돼. 점을 잡아야 되니까. 점을 잡아야 되니까 그놈은 루트 해갖고 3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라고 볼 수 있고 얘는 x 빼기 3의 제곱과 y 빼기 3의 제곱으로 볼 수 있고 이놈은 x 빼기 6의 제곱과 3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삼각형 3개를 더했다고 생각을 한 거야. y쪽을 전부 다 세로로 볼 것이고 x쪽을 전부 가로 길이로 볼 거거든. 그러면 이 삼각형은 이렇게 돼갖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y인 삼각형이야. 얘는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가지고 가로 길이가 x 빼기 3, y 빼기 3인데 솔직히 좌표이기 때문에 x는 좌표기, x랑 y는 좌표이기 때문에 양수, 음수 따질 수가 없다고. 절대값이 들어가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절대값 x 빼기 3이고 여기가 절대값 y 빼기 3으로 얘기를 해야 돼. 길이를 말해야 되니까. 마지막 것도 이렇게 돼 있다면 요 가로 길이는 절대값 x 빼기 6, 세로 길이는 3인 거지. 지금 요 길이 구하라는 거야. 요 길이. 빗변의 길이의 합. 일직선일 때가 최소겠지. 그지? 이게 일직선이 된다는 생각을 한 거고 그렇다면 요 놈이 요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직각삼각형이 될 때가 최소인 거 아니야? 근데 지금처럼 꺾여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최소가 되게끔 만들면 되니까 여기는 지금 3하고 여기 절대값 x 빼기 3하고 절대값 x 빼기 6 이렇게 세 개를 더한 놈이 요 길이일 거고 세로의 길이는 절대값 y하고 절대값 y 빼기 3하고 3이잖아. 그지? 절대값 2개 있잖아. 그러면 그 2개의 중앙값 사이에 있는 아무 값이나 넣어도 된다며. 3이나 6 넣으면 될 거 아니야. 6 집어넣으면 6이잖아. 최소값이. 마찬가지. 0이나 3 집어넣으면 되겠지? 최소값이 6이라고. 일직선 될 때라고 했잖아. 이것들 x랑 y를 조작해가지고 일직선 되게끔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일직선 될 때를 생각을 한다면 가로가 6이고 세로가 6일 때가 최소니까 6루트이라는 거지. 오케이? 한쪽 변에 x랑 y를 섞었었어요 저는. 섞었으면 점리가 안 되잖아. 점리가. 그래서 안 나오더라고요. 바보야. 그런 얘기 한 거야. 앞으로 다시 와갖고 그래서 지금 그 페르마 포인트는 그러니까 이게 특수한 각일 때에만 가능한 거고 솔직히 이거는 뭐 기하를 가지고 하지 않는 한 코사인 법칙 같은 걸로 하지 않는 한 이거는
뭐 일반 삼각형일 때에는 거의 못 푼다고 봐야 돼. 뭔가 단서가 필요하다는 거지. 뭔가 단서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다시 이제 6쪽으로 다시 와서 사각형일 때 사각형이라는 게 점 4개일 때야. 이제 3개까지 한 거고 지금 팔로마 포인트까지 한 거고 점이 4개라면 이거 뭐 고천고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는 있는데 사고는 안 나오겠지 설마. 풍무고는 모르겠어. 풍무고는 한 번씩 뒤쪽에서 좀 이상한 문제 하나씩을 내. 상식과 맞지 않는. 그러니까 풍무고는 이런 정도 낼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해. 하지만 사후고는 학생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안 낼 것 같아. 하지만 풍무고는 모른다는 거. 알았지 찬이야? 식빵새야. 자, 4개짜리가 되면 PA하고 PB하고 PC하고 PD 그놈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요거는 점을 찍어야지. 그러니까 A, B, C, D의 위치가 어떤 놈이 대각선이 될지는 알 수 없잖아. 근데 그냥 대충 여기가 A라고 치고 여기가 B라고 치고 여기에 C가 있다고 치고 여기에 D가 있다고 치면 요 놈과 요 놈을 동시에 최소가 되게끔 만드는 놈은 없잖아. 못 정한다고. 이거 더하기 이거 그러니까 뭐라고? P가 있는데 여기 P가 있다고 쳐. P가 있다고 쳐. 이거하고 이거 더했을 때 최소가 되려면 요 사이로 가야지. 그지? 마찬가지. 요 놈과 요 놈을 최소가 되게 하려면 요 사이로 가야 돼. 그러니까 동시에 요것이 최소면서 요것이 최소이게끔 만들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요 세 개, 요거까지 봐야 돼. 아니 이거 더하기 이것이 최소가 되려면 P가 여기로 들어가야 된다며. 요 사이로. 마찬가지 이거 더하기 이거가 최소가 되려면 요리 들어가야 된다며. 그러니까 그것들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놈은 항상이야. 대각선끼리 연결했을 때 그러니까 PA와 PC가 최소가 되게끔 그리고 PB와 PD가 최소가 되게끔 만들 수 있는 이렇게 대각선끼리 연결했을 때의 교점 거기가 P일 때 그때가 최소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각선 관계에 있는 것들을 최소로 동시에 만들 수는 있지만 나란히 붙어있는 놈들을 요렇게가 최소, 요렇게가 최소를 만족하게끔 만들기는 힘들다는 거야. 만들 수 없다는 거지. 요렇게 써야 돼. 아까 그 페르마 삼각형 같은 거 써야 되는데 얘까지 생각을 하면 불가능하다는 거야. 위아래를 동시에 만족할 수가. 사각형 2개였지 않나? 뭐가? 페르마 사각형 아니고 삼각형이었거든 그거는. 2개가 삼각형이에요. 뭔 소리 하는 거지? 뭔가 각이 늘어날수록 페르마 포인트 개수 늘어났던 것 같았는데 제 기억상. 페르마라는 사람이 삼각형만 하고 끝내진 않았겠지. 더 했겠지만 말했잖아. 더 많은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했다고. 왜냐면 내가 모른다는 건 별로 필요 없는 거라고 봐야 돼.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건 의미 없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페르마 포인트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는 삼각형만 생각을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세 점을 연결했을 때의 그 세 점의 탑의 최소값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회전 이동을 시켜가지고 일직선 되게끔 만들어주는 세 각이 전부 다 120도인 페르마 포인트를 얘기하지만 사각형의 경우는 그러니까 삼각형 2개를 만든다고 쳐도 위쪽 삼각형과 아래쪽 삼각형을 동시에 만족하게 만들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냥 대각선 관계로 대각선에서 위 거랑 아래 거랑 최소가 되게끔 요 대각선에서 왼쪽과 오른쪽이 최소가 되게끔 만들 수 있는 그냥 대각선의 교점일 때라고 기억하자는 거야. 4개짜리는 충분히 나와. 3개보다 4개가 훨씬 쉬우니까. 그지? 3개짜리는 그 각이 60도가 아니면 힘들어. 9에 4개가 너무 힘들다고. 삼각비 같은 거나 삼각비 표 같은 게 나와 있어야 돼. 근데 그러려고 삼각비를 보여주진 않겠지 절대로. 그러니까 나온다면 2개짜리 아니면 4개짜리가 나올 거라는 거지. 3개짜리라면 그거는 이제 제곱되어 있는 무게중심을 얘기하는 거고. 재밌어요. 못하는 거야. 대각선이라고 여기가 A고 B고 C고 D가 있다면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했을 때 그때의 교점이 P가 되면 최소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가 되는
그러니까 점과 그러니까 평면 좌표에서만 문제를 낸다면 최소 값을 구하라고 할 거야. 근데 직선까지 들어가서 문제를 낸다면 저 점을 찾으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그럼 직선 두 개 찾아가지고 대각선 두 개, 직선 두 개 찾아가지고 이놈들의 교점 찾는 거야. 그리고 이제 차의 최대값을 얘기하는 건데 차의 최대값은 작년하고 재작년에 재작년과 그전년이었나? 김포고에서만 나왔었어. 근처에서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었을 때 움직이는 점 P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당연히 A에서 P까지와 B에서 P까지의 합의 최소를 구하라고 하면 하나 대칭 이동식하고 하는 거지. 당연히 알고 있는 AP의 제곱과 BP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산술기하 평균에 해당되는 놈이지 어쨌든 얘는 그냥 식으로 풀면 돼. 2차 함수의 최소값 되게끔 꼭지점 찾으라는 소리. 근데 이제 AP에서 BP를 뺐을 때 차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면 요거는 요 P가 요 일직선상에 있을 때인 여기 있을 때지. 그지? 삼각형으로 생각을 한다면 요 삼각형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그 뭐 지금은 AP에서 BP를 빼라고 했으니까 AP의 길이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 삼각형에서 AP의 길이가 가장 크다고 하면 요 AP라는 놈은 항상 남은 두 변의 길이 BP하고 AB를 더한 것보다 항상 짧아야 되는 거지. 가장 긴 변을 AP로 생각을 했다면. 근데 삼각형이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규모가 들어가. 일직선상에 있어도 된다면. 그래서 요게 넘어가가지고 AP 빼기 BP가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얘가 더 길다 얘가 더 길다를 말하기 싫어갖고 그냥 절대값 씌워서 어쨌든 최대값은 둘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인 AB가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몇 년 전에는 올림포스라는 책 있지. 올림포스 고난도까지 안 가고 그냥 올림포스. 올림포스에서 몇 년 동안 계속 나왔어. 요 문제가. 그러다가 요즘 요 근래에는 좀 인기가 식었는지 안 내더라고. 올림포스에 처음에는 단순히 요것만 있다가 또 한 번은 이제 반대로 넘겨. 뭐냐면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어 저기. 그리고 선상에 P가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를 A라고 하고 B라고 했다면 마찬가지 AP 빼기 BP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한 거야. 그러면 당연히 하나 대칭 이동 시켜가지고 요 상태로 보는 거지. 그리고 요게 일직선상에 있을 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를 대칭 이동 시켜서 같은 곳에 있게끔 위냐 아래냐 같은 곳에 있게끔 평행 이동을 대칭 이동을 시켜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푸는 거라고. 죄송한데 전혀 못 알아듣고 있지. 지금 자는데. 제가 그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왜 졸리지? 카페인 왜 졸리냐? 잠 많이 잤을 거 아니야. 어제 몇 시에 잤어? 1시 몇 시에 일어났어? 8시 왜 8시에 일어났어? 아침에 9시에 가는 학원 어디야? 오늘 엄청 푹시간이야. 아침 9시부터 학원을 해?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학원이 문 열어? 그래서 지금 영어 했으니까 이제 오늘 할 건 다 했다 이거야? 죽고 싶은 거 같은데. 거기서 공부한다는 거기야? 영어를 수업한 게 아니고 공부만 하고 온 거구만. 근데 왜 피곤한데? 앉았어. 그래서 지금 자겠다? 아닌가? 그 얘기를 여기서 한 거야. 그러니까 차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면 그냥 두 점 사이 거리라고 보면 돼. 같은 곳에 있다면 두 점 사이 거리가 되는 거고 다른 곳에 있다면 대칭 이동 한 다음에 그 두 점 사이 거리가 되는 거지. 결론적으로 말하면. 확 나와라면. 확 나왔으면 좋겠다. 뭐야? 이거 안 나오겠지만 확 나왔으면 좋겠어. 풍무고는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풍무고는 뒤쪽에 한 3문제 정도? 거기가 예상 밖의 문제가 나오기도 해. 근데 뭐 사후고는 다 예상돼.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교육과정 내에서 나온다는 거지.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교육과정이라고 말하기 애매해.
아까 그 삼각형 3개 그려고 한 것도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이라고 말하기 애매하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7쪽이에요. 7쪽. 이거는 중학교 때 했던 피타고라스잖아요. 내부에 있든 외부에 있든 상관없지 원래. 여기 한 점 P가 있다면 얘 이렇게 해보면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랑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랑 같잖아. 형 알지? 네. 밖에 있어도 상관없지? 증명은 너 그냥 이렇게 해갖고 뭐 여기가 A면 여기도 A고 여기가 B면 여기도 B고 여기가 C면 여기도 C고 여기가 D면 여기도 D여가지고 여기 피타고라스로 A제곱 더하기 B제곱 여기 피타고라스로 C제곱 더하기 D제곱이잖아. 그럼 A, B, C, D 한 번씩 나온 거지? 마찬가지 여기 B제곱 더하기 D제곱 여기 A제곱 더하기 C제곱 두 개 더하면 A, B, C, D 한 번씩 나온 거잖아. 네. 증명한 것도 아니야. 중학교 거야 이거는. 피타고라스 배웠을 때 하는 알죠? 평행사변정이어도 되는 거지? 그지? 알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각의 이등분선인데 내각의 이등분선 여기 A, B, C라고 치고 D라고 하고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할게.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잖아. 중학교 때 배운 거야. A 대각선끼리 곱하면 똑같다. A, D하고 B, C가 똑같잖아. 근데 이게 중학교 안 나왔어? 아 비례식 하면 그렇게 돼. 아니 그래서 이거 연장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원래. 연장해갖고 평행선 만들어서 비율 닮음으로 하는 거잖아 원래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는 아, A와 B의 비율이 C와 D의 비율과 같다 해서 온 거야. 중학교 때는 이게 더 중요했어. 그러네. 지금은 이건 별로 안 써. 이거를 주로 쓴다는 거지. 근데 가끔 묘길이 구하라고 문제가 나온다고. 근데 보통은 대수에서 나오지. 여기 특수가 보여주고. 대단하다. 근데 우리는 중학교 때 그 닮음으로 묘길이도 구할 수 있잖아. 예? 그냥 스튜어트 정리해서 아니 스튜어트는 길이 아씨빠 진짜 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써놨잖아 2번이라고. 내각의 이등분선에 성질해갖고 A, B 얘랑 곱한 거 뭐야? 왜 이렇게 A하고 B를 곱한 거 그놈은 얘랑 곱한 거에다가 얘 제곱까지 더한 거랑 같다고. 밑에 증명까지 해놨어. 귀찮아갖고 내가 증명까지 써놨잖아. 그런 닮음 때문이잖아. 닮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원과 비례를 알고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으면 현 두 개.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지. 일단은. 응? 모르나? 나 수업 중에 다 얘기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A에서 P까지 하고 B에서 P까지를 곱한 거랑 C에서 P까지 하고 D에서 P까지 곱한 게 똑같잖아. 왜냐고? 이 눈빛들이 전부 다 처음 봤다는 눈빛들. 증명. 아 감정은 못 봤을 거야. 감정을 봤을 리가 없어. 감정이잖아. 그렇지. 이렇게 연결하면 저놈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요각이 똑같잖아. 그지? 그러면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랑 여기 막곡지각이랑 똑같잖아. 닮았다는 거지. 네. 닮으면 닮음비라는 게 나오지. 그지? 요놈과 요놈의 비율이 뭐 나머지 것들 비율하고 같아갖고 그 비율 조정해보면 나온다는 거야. 닮음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 원과 비례에 대한 세 가지 공식.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하고 강력점. 할선 여기가 P고 A하고 B, C하고 D면 이거 뒤쪽에 원에서 또 내가 써놨어 이거.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야. 짧은 놈, 긴 놈, 짧은 놈, 긴 놈. 마찬가지 요렇게 해보면 네대각인지 대대각인지 헷갈리지만 요놈이랑 같잖아. 네대각인지 모르겠다. 나도 몰라. 네대각인 걸로. 몰라. 네대각인지 대대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똑같잖아. 그럼 여기서 질문.
재영아 왜 똑같아? 제가 억각! 평행선이 아닌데 억각? 해봤어요. 그러니까 왜 같아? 감정중앙교 수준 좀 보자. 왜 같아? 내가 안 배운 것 같은데. 어쩌고니. 저 둘이 같다는 건 배우거든? 내 이름을 몰라서 그렇지. 내대각인 것 같아. 어쨌든 내대각인지 대대각인지 모르지만 나 수행평가에 썼다. 그 어이 박찬씨 중학교 어디요? 풍무중은 배웠나 보자. 왜 같아? 아 풍만 안 배웠습니다. 마주보는 거리 180도. 그렇지. 와. 브라보. 아니 얘하고 얘를 더하면 180도잖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둘 더하면 180도잖아. 네. 요거 둘 더해도 180도잖아. 네. 그럼 당연히 같겠네. 네. 그래서 같다고. 네대각인지 대대각인지 나오는데 내가 그리는 거 금파 안 배웠나고? 금파 아니야? 금파 풍문도 안 했어요. 얘 금파 아니에요. 김포 중이야? 왜 금파 서윤이 중학교 김포요 중. 나밖에 없어. 다 달라. 뭐야 금파 나밖에 나랑 없어. 친이랑 같아. 다 달라 나머지. 다 달라 지금? 저랑 친이 같아요. 둘만 같고 어느 학교가 제일 그 신기한지 아무래도 금파죠. 아 볼 거야. 거시한 거면은 풍무지. 어쨌든 이것도 똑같이 짧은 놈, 긴 놈 곱하면 짧은 놈, 긴 놈 곱하면 같다는 거야. 이 쬐끄만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이 닮았다는 거지. 이것도 원과 비례해서 나오는 거고 마지막 하나 이제는 이렇게 접선하고 할선이요. 여기를 P라고 하고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할게. 여기 접점을 T라고 하자고. 이거 뒤쪽에 내가 원쪽에다 넣어놨어. 원쪽에 있어 분명히. 그러면 요것도 지금 이제 요거 제곱하면 짧은 놈, 긴 놈이 되는 거야. PT의 제곱. 그놈은 PA하고 PB를 곱한 놈이 되는데 마찬가지 요렇게 연결하면 그리고 요렇게 연결하면 요각과 요각이 같아. 자, 감정. 왜 같아? 같은 거 저건 배웠거든. 왜 같냐고. 같은 거니까 나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왜 같아? 작동이니까 합동이라고? 뭐가 합동이야? 잘 봤어요. 잘 봐봐. 왜 같아? 이건 기억해야 되니까 내가 묻는 거야. 이것들은 알고 있어야 돼. 목표가 100점이라면 알고 있어야 돼. 배웠는데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배웠지. 왜 같냐고. 왜 같을까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그거 배웠을걸? 아, 저편각 이런 이름도 있는 거야? 저 필요한. 여기는 저편각이라고 알고만 감정은 배운 적이 없는 거지. 자, 김포효중 왜 같아? 저 평균 우리 경시할 때만 하잖아.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숙제지. 그냥 딱 저평가보는 건 아니고. 나 저거 증명하는 게 수행평가인데 까먹었어. 세상에. 그러면 말이요. 그러면 말이요. 자, 원주가 원이 이렇게 있으면 아니, 원이 안 그려지네. 원이 이렇게 있으면 경우가 3개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하고 B라고 칠게. 요 호에 대한 원주가 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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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지? 감정중 똑같다고 배웠지? 네. 설마 이것도 안 배웠으려고 배웠지? 안 쓰는 배웠잖아. 그러면 여기서 여기 접점이라며 접점. 접점에서 원의 중심을 지나가게끔 이렇게 딱 그었어. 그럼 여기가 수직이 되지. 그지? 지름의 원주가 90도니까. 요각과 요각 똑같은 건 인정하지? 요거 둘이 원주각이니까 이거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똑같다는 거 인정하지? 네. 근데 요거랑 이거랑 더하면 90도네. 그렇지? 90도 맞지? 아니 직각삼각형이 됐으니까 네. 여기가 90도 아니요? 그럼 얘랑 얘 더해도 90도네. 그지? 그래서 같다고. 그래서 같다고. 어쨌든 간에 하고 싶은 말은 접선과 탈선이 나오면 여기를 T라고 하고 P라고 하고 A라고 B라고 한다면 얘 제곱은 얘 곱하기 얘가 된다는 거야. 알았죠? 이렇게 세 개를 기억하라고. 이게 원래는 이게 이제
중학교육 과정에 들어 있었어. 맨 뒤에 활용 쪽으로. 근데 그걸 빼버렸어. 그래서 이제 생각이 있는 학교들은 활용이라고 하면서 문제를 내고, 생각이 없는 선생들은 그냥 편하게 하고 싶어서 안 내.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이거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활용이니까. 닮음 배웠으면 닮음으로 나오는 것들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정말로. 기억해주세요. 알았죠? 기억해줘. 그 얘기들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파퍼스의 중선 정리 다 알고, 요 놈을 가지고 장난질 친 게 뒤에 있는 스튜어트 정리지. 나온다. 내가 이것만 잘했으면 버블 붙었을 텐데. 그러니까 스튜어트 정리를 기억하고 있을 필요는 나는 없다고 봐. 스튜어트 정리는 기억하고 있을 필요 없다고 봐. 나도 그래서 외우고 있진 않아.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있는 거야. 죽어라 그냥. 있다 정도만. 왜냐면 그 내가 우리 중선 정리 하면서 얘기했던 게 고등 과정에서 물어보는 많은 증명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쉽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중선 정리야. 증명하는 방법. 좌표 잡아가고 하는 거잖아. 스튜어트 정리는 다 그걸로 증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뭐 MN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게 나오더라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거 지금처럼 문자로 돼 있으면 증명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지. 왜냐하면 더럽다는 거지. 근데 숫자로 나와 있을 때에는 충분히 한다는 거야. 왜? 갑자기 좀 슬퍼져. 뭐가? 한일대 중학교 혼자라서? 아뭐 그거는 감정도 혼자잖아. 스튜어트 정리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뭐 스튜어트 정리부터 해가지고 체바의 정리, 메넬라우스 정리, 톨레미가 그거거든. 프톨레마이오스랑 똑같은 사람이야. 어디서는 PT로 돼 있는 거를 프트라고 읽고 어디서는 그냥 T라고만 읽나 봐. 프톨레미우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하고 톨레미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이름을 그렇게 중국해서 쓸 뿐이야. 어떤 사람들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정리라고 하고 난 길어서 그냥 톨레미만 쓴 거야. 어쨌든 요것들은 일부러 문제를 내지 않은 한은 볼 수가 없지.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학생들 괴롭히려고 한 문제쯤 내릴 수도 있는 이걸 일부러 기억하고 있을 필요는 나는 없다고 보는데 뭐 기억할 만한 거라고는 마지막에 있는 톨레미 정리라기보다는 그 모양의 사각형에서 나오는 넓이 구하는 거. 나중에 이제 삼각함수 하면 거기서 사각형의 넓이 구할 때 쓰는 브라마구프타 정리라는 게 있거든. 헤론의 정리 사각형 봐서. 헤론의 정리 가지고 뭐 증명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 정도만 알면 되지. 나는 여기 있는 내용들은 그닥 필요하지 않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근데 뭐 스튜어트 정리라는 게 학교 선생님들 중에 여기 뭐 체바나 메넬라우스나 이런 것들은 이제 보기가 힘드니까. 하지만 저 스튜어트 같은 경우는 중선 정리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교과 과정에서 중선 정리를 얘기하면서 그냥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리고는 요거를 알고 있다고 겁나 잘난 척하는 선생님도 내가 몇 명 봤어. 진짜로. 여기서 못 봤고 서울에 있을 때. 여기서 요걸 가지고 겁나 좀 거들먹거리면서 요거 하나 안다고 막 이걸로 시험 내고 그랬거든. 맞아. 정말로. 그러니까 그런 좀 정신 나간 선생님도 있었는데 나는 의미 없다고 봐 이거. 별로. 왜냐면은 삼각형이 있었을 때 ABC라는 삼각형이 있었는데 여기 길이를 어디가 m대인으로 쪼갰거든. 여기가 m대게끔 쪼개갖고 여기를 D라고 했고 여기 길이가 A고 대변의 D A고 여기를 C라고 했고 여기를 B라고 했고 여기가 D야. 그러니까 중선 정리하고 비슷하게 증명을 할 건데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면 여기가 그거 되게끔 뭐예요? 원점 되게끔 만들어서 여기에 B를 잡고 여기에 C를 잡고 아무 점이나 A를 잡는 거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밑에 있어. 여기를 뭐 마이너스 m, 0으로 잡고 여기를 n, 0으로 잡고
여기를 그냥 P, Q 같은 걸로 잡아가지고 길이 구해가지고 해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선 정리도 항상 이렇게 증명하니까 이 길이, 이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그것들 정해가지고 만들어 보면 여기 위에 써놓은 것처럼 B제곱 M 더하기 C제곱 N 이것이 A로 묶어갖고 D제곱 더하기 MN 이런 형태로 규칙을 갖는다는 거야. 규칙을 갖는다는 거. 만약에 이게 중선 정리여가지고 둘이 길이가 같다면 M과 N이 1인 거지. 그리고 여기가 1이니까 여기는 2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2 된 거지? 그런 식이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 2배의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 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요 스튜어트 정리보다는 중선 정리만 기억하고 있어도 나는 큰 무리 없다고 봐. 만약에 나오면 그냥 거기서 즉석으로 증명하면 돼. 이 모양을 기억하라는 거야. 그거 말고 증명 중선 정리를 까먹어. 뭐라고? 저거 말고 증명 방법 있지. 있겠지. 있을까? 있었던 것 같아요. 딴게 더 편해. 비율 때문에. 제가 던졌을 때저 쉬었는데 중선 정리를 까먹었는데. 어떻게 좀 아니 스튜어트가 기억이 안 나면 중선을 따로 보는 중선 정리 시간 하나? 중선 정리는 기억하라고.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은 2배 어쩌고. 2배의 예제곱 더하기 아. 예제곱이라고. 생각났다. 중선 정리는 제곱 더하기 제곱 형태의 최소값 구하라고 할 때 자주 나와. 자주 나오니까 알아야 돼. 그거랑 연계됐다고 볼 수 있는 게 뒤쪽에 있는 그거잖아. 맞아 피타고라스 썼어요. 피타고라스 썼어 전에 이거 쓰는 거. 뭐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뭐야? 산술기가 뒤에 붙어 있는 거. 기억해요? 산술기가 뒤에 붙어 있는 하나 있잖아. 뒤에 뭐가 있지? 제곱 더하기 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 했더니 곱해하고 제곱 보다 크거 나간다. 코시슈바를 치고. 아,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똑똑해. 아, 역시. 진짜 저 피타고라스가 있었어요. 아 생각났어요. 산술기야 그 3번 한 게 아니고 코시 슈바르츠 3개 돼 있는 거 풀었었어요. 감사합니다. 저 A에서 수선 내려서 어떻게 정리했어요? 증명법은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시험 어쨌든 중선 정리 증명하는 방법이 요건데 그게 모든 과정에서 증명하는 것 중에 상당히 쉬운 편에 속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가끔 물어보기도 한다고. 통째로 증명하라고. 그러니까 그거랑 엮어서 기억하는 게 편하다는 거지. 따로 뭔가를 생각하지 말자고. 교과 과정도 아닌 것을. 그러니까 그렇게 즉석으로 증명할 수도 있으니까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나오더라도. 자, 그리고는 이제 여기 뭐 체바의 정리라는 게 있는데 이거 그냥 알 필요 있을까 싶긴 한데 이거는 넓이 가지고 증명하는 거일 거라마 이렇게 연결해갖고 A하고 B하고 C고 그 다음에 여기를 P라고 할 거고 그리고 EF, DEF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지금 뭐 예분의 예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예분의 예 예분의 예 예분의 예 곱하면 1 된다는 거지. 그지? 이유는 뭐 이유는 그러니까 넓이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요놈과 요놈의 비율은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넓이의 비랑 똑같지. 위쪽 삼각형, 아래쪽 삼각형 넓이의 비와 똑같지. 마찬가지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넓이의 비와 똑같지. 여기서 아마도 그 비례식에서 나오는 가비에리가 좀 등장을 할 거야. 가비에리가 뭐냐면 2분의 1단수가 있잖아. 얘는 6분의 3이랑 똑같지. 그지? 그리고 8분의 4하고 똑같잖아. 그리고 분모끼리 싹 더하면 얼마야? 16이지. 분자끼리 싹 더하면 8이잖아. 똑같다라고 말하는 게 가비에리야. 선생님 가비가 사람일까요? 그러지 않나? 가 가비가 사람 아니야? 아니요. 가짜 비율이 아, 그런 거야? 거짓 비율. 제가 갑자기 우원쌤이 가비가 사람이라 말하는 애들이 있으면 죽여버릴 거야 했는데 제가 맞지 않나요? 무심한 적이 없는데? 맞지 않나요? 했는데 쌤이 저를 엄청 혼내셨어요. 우원쌤. 가비에리. 가짜 비율의 원리. 정리. 쌤도 우원쌤한테 엄청 혼날 거예요. 원쌤 가비라는 사람 안다고 해버릴 거야.
어쨌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분모끼리 싹 더한 거하고 분자끼리 싹 더한 거의 비율과 같아진다는 게 갑의 얘기거든.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요 삼각형하고 그러니까 지금 BF분의 AF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요 놈은 지금 삼각형 요 큰 놈, 삼각형 BCF의 넓이하고 삼각형 ACF의 넓이랑 똑같았지. 그지? 마찬가지로 요 놈 두 개의 넓이랑 똑같잖아. 넓이의 윗변만 다른 거니까. 그래서 삼각형 PBF하고 삼각형 PAF하고 똑같잖아. 그지? 더하든 빼든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에 요 두 놈의 비율은 요 놈과 요 놈의 비율과 똑같은 거 아니냐고. 넓이. 그지? 그잖아. 아, 요거 두 개 더하면 이거 되고, 요거 두 개 더하면 이거 되니까. 아니, 더하면 똑같다며. 더하면 똑같다며. 그래서 요 두 놈의 넓이의 비랑 똑같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요거 두 개도 요거 두 놈의 넓이의 비랑 똑같다는 거고, 요거 두 개도 요쪽과 요쪽의 넓이랑 똑같다는 거야, 비가. 이게 한 바퀴 삥 돌기 때문에 싹 곱하면 1 돼버린다는 거지. 번호를 써놓기 귀찮아갖고 별로 필요도 없는 건데 번호를 써서 생각을 해본다면 요놈 넓이를 1번이라고 할게. 요놈 넓이를 2번이라고 하고 요놈 넓이를 3번이라고 하면 처음에는 1번분의 2번이었어. 그 다음에는 2번분의 3번이 되고 그 다음에는 3번분의 1번이 된다는 거야. 3개 곱하면. 그래서 1 돼버린다는 거지. 오케이? 이게 체바의 정리라는 거고, 그다음 메넬라우스는 내가 그 어느 서울에 있는 어떤 학교 문제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나는 요거를 메넬라우스라는 거 이름만 기억하고 있지 내용은 까먹고 있는 상태였거든. 그러니까 내용은 까먹고 있는 상태에서 그 문제 하나를 푸는데 나 진짜 고생을 했어. 근데 오수호 이 새끼가 보자마자 풀어버리는 거야. 깜짝 놀랐어. 너 어떻게 풀었냐 했더니 메넬 뭐라고 하더라고. 그때 딱 떠올라가지고 한 거야. 저도 아는데. 아무튼 그때 오수호가 미웠어. 그랬다는 거지. 자, 메넬라우스라는 건 메넬라우스 정리라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뭐 이것도 닮음으로 가는 건데 닮음 같은 걸로 가는 건데.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어요. 연장선, 이거를 관통하는 선이 하나 있는 거야. 삼각형을 관통하는 선. 그래갖고 만나는 점들, 여기를 E라고 하고, 여기를 D라고 하고, 여기를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F라고 했다는 거지. 그래갖고 이놈들은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 지금 FB하고 그러니까 요놈하고 요놈 그러니까 만나는 점 3개가 있잖아. 변과 두 변과 연장선과 만나는 점.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지. 그 세 놈들을 곱하면 그러니까 얘분의 얘하고 얘분의 얘 맞을걸? 그리고 얘분의 얘 반대 아니에요? BF분의 FA 아니에요? 위쪽과 아래쪽이 돼? 얘분의 얘 그리고 얘분의 얘 곱하고 얘분의 얘 BF분의 FA 공부할 거 아니겠어? 맨 처음이 반대예요. 나머지 두 개는 DC 그렇게 하면 얘분의 저기 얘 맞고 나머지가 틀리거든요. 맞구나 이씨. 아니 얘가 아니라 얘. 야 반대로 말하든 뒤집어서 말하든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든 하나는 반대로 말하고 두 개는 똑바로 말하셨다니까. 아니 제가 이해 아무튼 어쨌든 방법은 뭐냐면 이유는 뭐냐면 여기 써놨으니까 써놓은 거 봐. 이거 가는 거 아닌 거. 운 좋게 그런 문제가 나오면 맞추는 거고 오수호처럼 기억하고 있으면 바로 푸는 거고 기억이 안 나면 못 푸는 거니까. 근데 그 기억하는 방법은 뭐냐면 요렇게 수선을 그어.
그러면 요놈과 요놈의 비율은 요놈과 요놈의 비율과 같잖아. 그치? 수선을 그었으니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닮았으니까 뭐라고 해야지? 막꼭지가 로 닮았으니까. 그래서 요 길이와 요 길이 아니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율은 요거랑 요거의 수선들의 비율과 같으니까. 마찬가지 요놈과 요놈도 요놈하고 여기서 수선들은 요 둘의 비율과 같다고. 요 둘의 비율. 그 다음에 요놈과 요놈의 비율은 얘랑 얘의 비율과 같은 거지.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요렇게랑 뭐 1분의 2하고 똑같은 경우야. 2분의 3하고 3분의 1. 이 형태가 돼가지고 1 된다는 거야. 선 3개 말하고 있는 거야. 요 3개. 요 3개 중에 2개씩이 분모분자로 온다고. 그래서 결국엔 한 바퀴 삥 돌아가고 1 된다. 그 말인 거야. 제가 너무 싸가지 없게 말했습니다. 그 말인 거. 반성해. 그 말인 거야. 네. 그리고 이제 톨레미인데 톨레미는 증명이 너무 어려워서 톨레미는 이 새끼 뭐 어쩐다고 이런 걸 발견해갖고 사람을 괴롭혀. 그러니까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야. A, B, C, D야. 근데 뭐 내용은 쉬워. 내용은 뭐냐면 대변끼리 곱하라는 거지. 대변끼리 A, B하고 C, D를 곱해. 그 다음에 A, D하고 B, C를 곱해. 하고 둘을 더했어. 그랬더니 세상에 대각선 2개 곱한 거랑 같더라는 거야. A, C하고 B, D를 곱한 거랑 같더라. 요건 좀 대단한 발견인 것 같은데 증명이 너무 어려워. 기억도 안 나. 요 각을 생각을 했을 때 요놈과 같은 각이 되게끔 하나를 선을 하나 잡아. 그래갖고 막 닮음 해갖고 막 나와. 이거 왜 한 거죠? 상당히 어려워. 이거 시험으로 또 왔었는데 기억이 안 나. 솔직히 말해서 증명법이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랑 닮음해갖고 요거랑 요거를 구하고 막 그랬던 것 같거든. 아무튼 뭐 그냥 결과만 기억합시다. 우리는 결과는 그래도 알아듣기 좋으니까. 대변끼리 곱해서 더하면 재영아 대변끼리 곱해서 더하면 대각선 2개를 곱한 거랑 똑같다. 원에 내접한 사각형에서 응?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 하지만 모의고사 같은 데에서는 이걸 쓰는 게 아니고 다른 걸 쓰는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고. 도형에 대한 것들은 많이 알수록 좋은 거야. 응? 분명히 이게 나온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하지만 알고 있으면 득되는 것들이 훨씬 많다고. 넓이에 대한 것들 특히나. 그리고 길이에 대한 것들. 분명히 이걸로 풀라고 낸 게 아니야. 다른 뭔가를 이용해서 풀라고 한 거지만 우리는 알고 있으면 써먹어야 될 거 아니오. 응? 알았냐고. 자, 그 다음 이제 중학교 때 3개는 했겠지. 내심, 외심, 무게중심까지는 했겠지. 근데 중심 2개가 더 있는 거지. 그래갖고 이거는 삼각형의 오심이라고 해서 수심과 방심이 추가되는데 뭐 내심과 외심과 무게중심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도. 함정. 내심의 뜻. 뭐야? 내심은 내신 기대 안 해서 참. 하늘에서 접하는 거라고. 하늘에서 접하는 게 뭔데? 그래서 지금 그걸 내적 원이라고. 그놈의 중심을 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심을 어떻게 만들어? 머리가 같아요. 그래서 변에서 거리가 같다고 구하는 거야? 내적분의 중심을 어떻게 만드냐? 세 내각의 이등분선 내 교점이라고. 외심은 빨리 유선 가서 그러니까 없지 남았어. 너 세 변의 수직이 귀여운데 진짜. 씨발 것들이 용병 어떠네? 뒤질래? 얘가 지금 이버샷 너 외심 어떻게 만들어? 수지 2등분서의 교점. 내심은 각의 2등분서의 교점. 무게중심은
동서됐어. 씨발 다. 방식 뭐야? 방심했어요. 외곽에 있는 수학 실력 났는데 말빨 만들어. 자꾸. 방심 그냥 방점원의 중점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지 않나? 방정원의 중심인데 아니, 이거. 두 외곽의 이등분선과 한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방심 3개가 나오지 않아요? 세 개? 6개인가? 세 개 나오고 세 개. 3개죠. 변마다 세 개. 변마다 한 개씩. 여기 있고요. 이게 그냥 쭉 벌려서 다 확장해. 그러니까 뭐 일단은 외심이나 내심이나 무게중심들은 다 알더라고. 뭐 수심이라는 거하고 여기 방정원의 중심인 방심이라는 게 있어갖고 옛날에는 5가지라고 해서 삼각형의 오심이라고 불렀었거든. 뭐 별거는 없고 수심이라고 한다면 삼각형이 있었을 때 꼭지점에서 수선을 그어봤더니 어이구 대단하게도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더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수심은 그렇게 중요한 놈은 아니고 그냥 수심의 좌표를 구하라고 하면 요거의 수직인 직선, 요거의 수직인 직선, 요거의 수직인 직선으로 구해갖고 좀 괴롭히려고 내는 문제뿐이었는데 뭐 중학교로 따지면은 요걸 보고 만들 수 있는 원의 개수가 보이지 않아? 지름의 원주각이 90도라는 생각에서 꼭지점에서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졌지. 마찬가지.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만들어지는 거고, 이렇게도 만들어지는 거지. 마정원 수학 지금 90도. 그치? 변에서 요 놈을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90도잖아. 요걸 지름으로 하는 요 두 점을 지나는 요런 원도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저건 뭐야? 수심원이에요? 수심이니까 6개의 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이걸로. 그냥 수심이 그러니까 뭐 수심이 원인 게 아니야. 수심이 저거는 원인 게 수심이 아니고, 수심이 그러니까 아니야. 원하고 연계를, 그러니까 삼각형의 오심인데 전부 다 원하고 연계가 돼 있잖아. 그리고 수심도 원하고 연계를 시켜보려고 하다 보니 저런 게 있다는 거지. 원을 만들 수 있다. 몇 개의 원을 만들 수 있다 정도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 과정에서는 저 수심의,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에서 가장 우리를 괴롭힐 놈은 내심이야. 각의 이등분선. 왜냐면 그건 자취의 방정식이니까. 내심이 가장 괴롭힐 거고 내심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 특히나 서술형으로는. 4시 기대하고 계시. 정말로. 또 하나가 수심이야. 왜냐면 기울기가 수직이니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자꾸 수선의 교점을 구하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쁘게 낸다면 지금처럼 하나는 이렇게 뭐 평행이거나 수직인 놈으로 나오겠지. 직선 3개 중에 하나는 이쁘게 내준다면. 아니면 이게 다 틀어져 있을 거라고. 그럼 구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아.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방심은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면 외곽을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이등분하고 요거를 이등분한 거야. 그리고 요 놈을 이등분해보면 한 점에서 만나더라는 거지. 그래서 요 놈을 중심으로 하는 이 연장선과 한 변에 접하는 요런 원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걸 방정원이라고 부른 거지. 요것도 뭐 좀 각도에 관한 성질이 좀 있지만 큰 의미는 없거든. 우리 과정에서는. 왜냐면 이건 확실하게 교육 과정에서 빠진 놈이고 방정원이라는 자체를 말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올 일은 없다고 생각은 들어서 이거는 그냥 그런 게 있단다 정도로만 넘어가자고요. 그리고 이제 무게중심인데 사각형의 무게중심 구할 줄 알지? 여기 써 있는 거 이거 만약에 학교에서 수행평가로 뭐 좀 해와라고 하면 이거 하면 좋아. 이거 괜찮은 내용이야. 개꿀이네. 어디요? 여기 있잖아. 여기 10쪽에 위에 사각형의 무게중심. 오히려 직선이요? 아니 씨발 그 위에. 니 귀먹. 그리고 뭐야 그것도 있잖아. 그 지렛대. 여기에 제왕이가 앉아있어. 제왕이 100kg. 돌림 힘. 여기에 범돌이가 앉아있어. 범돌이 50kg. 그러면 이게 평행을 이루려면 그 뭐라 받침대라고 해야 되나? 그게 어디쯤 있어야 되냐 이거야. 무게 비만.
2대 1이잖아. 그럼 반대로 거리가 2대 1 되게끔 그 위치에 있으면 돼. 그럼 수평을 이룬다. 네. 그럼 학교 시험에 나와. 책에 있을 걸 그거는 교과서에. 그래요? 또 내분점 거기에 있을 걸. 왜 나오지? 아 시간. 그런 것들. 그러니까 무게중심, 사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라고 하면 당연히 평행사변형은 무게중심을 얘기할 건데 평행사변형이라면 평행사변형은 대각선끼리의 결점이 무게중심이지. 직사각형도 정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지. 왜? 직사각형이 평행사변형 아니야?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 오.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의 결점이 무게중심이야. 네? 하지만 그런 사각형이 아니라면 못난이 사각형이 있다면 이렇게 못생긴 사각형이 있어. 그놈의 무게중심을 구하래. 그러면 이렇게 톡 잘라갖고 위쪽 무게중심 구하고 아래쪽 무게중심을 구해서 연결해봐. 다시 반대로 이렇게 톡 잘라가지고 왼쪽 무게중심과 오른쪽 무게중심을 구해가지고 두 개를 연결한 결점이 된다고. 그게 무게중심이 된다고. 사각형의 무게중심. 왜냐면 그 지렛대랑 똑같은 원리야. 위쪽 넓이랑 아래쪽 넓이. 그거에 대한 비율로 가는 거야 원래는.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내가 원래 알고 있던 내용은 아니거든. 내심과 외심 사이의 거리. 요거는 내가 원래 알고 있던 내용은 아니야. 나 처음 봤어. 요거는 이렇대. 오일러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것 같아. 오일러 직선도 그렇고 요 내심과 외심 사이의 거리도 그렇고 이거 나도 이거 이번에 요 책을 만들면서 발견한 거야. 오히려 파이. 구조원이 뭐예요? 오히려 구조원이 그 뭐 9개의 점과 점을 지나는 9개의 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했던 것 같아. 나도 이번에 이거 두 개는 나도 이번에 처음 하는 거야. 내심과 외심 사이의 거리라는 거하고 오일러 직선이라고 해가지고 그 오일러 직선상에 무게중심, 외심, 뭐 수심까지 일치하게끔 한 직선상에 있대. 그래서 이거를 비율로 2대 1로 비율로 구할 수 있다. 뭐 그런 것들까지. 9.1. 그렇대. 이거는 나도 이번에 처음 안 거야. 처음. 별 필요 없겠지. 그냥 칸이 너무 남아갖고 내가 넣은 것도 있고 그림 오일러 직선에 대한 그림이 너무 이뻐갖고 넣는 거야. 그리고는 이제 외심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원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게 제일 편하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해? 일반형 좌표 집어넣어갖고 개수 찾는 게 편하다고. X제곱. 그게 제일 편하다고. 거리가 똑같다고 푸는 것보다 이 원방에다가 집어넣어서 푸는 게 편하다는 거야. 방법 세 가지 써놨잖아. 방법 세 가지 써놨잖아. 이 셋 중에서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원방을 이용해가지고 푸는 게 가장 편하다요. 가장 편하긴 한데 좌표를 찾아야 되는 경우면 마지막 방법은 다시 완전 제곱을 해야 되는 불편함은 있겠지. 그지? 다시 완전 제곱을 해야 되잖아. 그래야지 보일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똑똑해갖고 바로 딱 일반 형식만 나와도 바로 좌표가 보이지만 반쪽에서 푸고 반대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 상태라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그게 중심이잖아. 그지? 다 알잖여? 그렇죠. 자, 좀 쉬었다 하려고. 진짜 무조건 잘해. 좀 쉬었다 하려고. 나도 힘들어. 답 없어요? 나도 힘들어. 좀 쉬었다 해. 학원 복지도 너무 구려요.